네, 진짜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업종 안에서도 종목별로 그 희비도 엇갈리고 있고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과연 얼마나 더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냥 끝물 같아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요? 어수선함이. 어,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권 교체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네. 다음 정권 바뀌기 전에 빨리 엑시트하자 하는 펀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킹 시켜야 되거든요. 오. 그럼 그거를 받아주는 게 어디겠습니까? 연기금이나 기존 펀드들이죠. 그러니까 B에서 A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거를 들여다보시죠. 매크로 분석이라고 제가 체크했는데 G-R 이제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습니다. 네. 저는 1년이나 빠르면 1년에서 2년은 시간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이제 갖다 해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뭐 말로는 뭐 내년 상반기다 빠른 분들은 뭐 내년 가봐야 알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은행이 선제적 대응은 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 정부의 거기에 이제 주체 인물이 누가 될까 저는 오히려 그게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 R보다 이 G에다 들여다보십시오, 글로스. 네. 그러면 이 지혜 지금 같은 뭐 또 비관론 보시는 분들은 뭔가 지를 끌어들일 데가 없는데 왜 지를 가냐? 그러면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 현상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냥 깜깜한 데가 오히려 먹을 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정책적으로 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는 또 기업으로 보면 매출을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률을 GDP를 높이려고 하는 네. 이런 매출의 증가율이 있을 거고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있을 거고 가장 무서운 게 꿈의 성장률입니다. 네. 이거는 가늠이 안 돼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 꿈의 성장률이 시장에 상당히 어수선하게 만드는 하나의 결정타. 작년도 이맘때 꿈의 성장률은 소부장하고 바이오였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네. 제넥슨이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이 꿈의 성장률이 실제로 무너질 때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 이렇게 한국경제 여기 지금 자막이 이렇게 쫙 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쫙 나가면 오늘 보시면 비덴트, IOK, 뭐 유상증자하고 제3자 유증하고 뭐 CB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왜 지금 막 나오나 이것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쪽도 이제 그 이번 판이 위메이드와 연결돼서 전에 한번 비덴트의 그 호흡 같은 거 지배구조 쫙 봐지 네. 않았습니까? 내년 3월까지 판을 빨리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쪽 이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마무리 잘 하시는 게 어떻겠나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 R 쪽에 자꾸 이제 그 발목돼 인플레이션 뭐 비용 부채 증가 속도, 장단기 금리 속도, 실제 기준금리 언제 올라가나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 발목을 잡히는 것보다는 지 쪽을 들여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꿈으로 너무 포장된 거는 절대 옆에 가지 마시고요. 그 메타버스 NFT 쪽이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뭐라 그럴까요? 판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이 메타버스가 여러분들 지금 요새 에코프로 BM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첨부. 오히려 그거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세계에서도 2차 전지 ETF보다 이제 메타버스나 새로운 게 이 권력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갔던 권력들이 오히려 에너지가 뺏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전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던져드렸을 겁니다. 이제 펀드 매니저 세계라든지 이런 것도 도제 시스템인데 11월 말에 빠른 데는 외국계는 이제 북클로징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내년 연초까지 사람들이 바뀔 거예요. 사람들 바뀌는 빅베이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A가 B로 그 권력이 이동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여기서는 합리적인 얘기가 안 나옵니다. 갖다 얘기해서 내가 대형주 선호의 그 에너지에 갖고 있는데 그동안 권력에서 밀려났는데 다음에 이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싹 없애버립니다. BPS 시켜버리죠. 그러면 다른 논리를 만들거든요. 왜? 권력을 잡았으니까. 네. 그 부분을 이것도 비합리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이게 시장의 의외로 논리적인 그 펀더멘탈 분석보다 더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네. 연말 연초 같아서 제가 오늘 G-R을 들여다봐라. R에 집중하지 마시고 G에다가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성장을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저 당분간 미국 시장은 보이지 않게 조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쁜 디커플링 아닙니까? 미국 시장 올라갈 때 못 갔고 네. 떨어질 때 우리가 이런 디커플링 좋은 디커플링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언제쯤 전환될 건가는 저는 다시 그 뭐랄까 알파 성격에서 패시브적으로 약간 이동하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할까요? 유택의 미국 중심의 에너지에서 아시아계 대륙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창한 시점이 언제쯤 나올 건가 네. 이거를 들여다보는데 저는 12월에서 1월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을 볼 때 그냥 나스닥 전체 시가를 보지 마시고요. 요 M2를 여기다 분모에다 나누세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니까 분모가 줄어들죠. 그러면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오르든 떨어지든 분모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이 전체 총량의 수치는 커지게 돼 있죠. 네. 실제로 이 M2분의 나스닥의 그 나눈 에너지의 꼭지는 2021년 8월 30일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스닥만 보면 계속 더 갔거든요. 근데 M2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M2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분모가 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착시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M2, 그러니까 요거를 연준은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속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서 떠드는 인플레이션 뭐 어떤 얘기는 그냥 저는 글로벌 속에서는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네. 오히려 투자 결정할 때 발목 잡는 거니까. 그러면 뭘 보냐면 저는 테슬라하고 비트코인만 볼래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7천만 원, 테슬라 1000불 이게 지지를 실패하면 판이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유지하고 이쪽을 분위기 만드는 게 이 네 분의 팔로우 더 맨 해보면 뭐랄까요? 그냥 유택입니다. 유택의 에너지예요. 네. 이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시가총액 딱 보시면 비트코인이 6위고 테슬라가 7위. 근데 저는 이제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매매하지 마라 그러고 오히려 애플과 사우디를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제 이쪽 판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게 중국과 블랙록이 뭔가 전략을 어떻게 짤 건가 이걸 들여다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랄까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글로벌 권력 에너지라고 그럴까요? 금융 네. 권력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면 앞으로 판을 있는데 큰 판을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를 이렇게 펀더멘탈 분석하지 말고 중국의 싱크탱크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려면 어떤 전략과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봤어요. 말이 안 되죠. 네.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데 아마 이 명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홍콩 죽이고 그다음에 금융을 키우고 그다음에 유택의 에너지나 미국 중심의 에너지로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왜 지금 그쪽으로 가는 기업들 보시면 SK그룹, 현대차, 삼성그룹 네. 이런 것들이 뭔가 밸류체인을 왜 미국으로 갈 건가? 이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때려도 부메랑 되면 갖다 해서 뭔가 글로벌 유통망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부메랑이 오니까 오히려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키우는데 한 10년 잡아야 되거든요. 그 10년 동안에 중국은 그 자기네들의 자국 에너지를 갖다 해서 나스닥의 시가총액 싸움하고 네. 상해 종합지수 본토의 시가총액 싸움이 지금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략적으로 중국의 지금 구도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밀기 위해서 어느 쪽 에너지를 숏을 걸어요. 그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5G, 신형 SOC, 네. 우리나라 또 기술주 반도체
그래서 제가 오히려 10월 달 중순에 블랙록에서 여러분들 9만 원대 SK 하이닉스 저는 앵글로색슨계가 아닌 중국계 숨은 펀드들이 사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9만 원에 털리지 마십시오라는 전략을 세워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30% 올랐거든요. 지수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승전 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언제쯤 7만 7천을 돌파해서 8만 전자 가는 게 그게 속도일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파는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편하게 하실 분들은 지금 거의 쳐다보지 않는 건설, 건설, 시멘트, 철도 이쪽을 들여다보십시오. 이쪽이 ETF가 그러니까 ETF는 코덱스 건설 ETF 보시고요. 그다음에 5G, 시멘트, 철도 이거는 SOC를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올라왔어요. 다음이 이제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니꼬로 저는 전기차, 자율자동차, 5G인데 여러분들 그동안 2차 전지나 에코프로 BM을 끌게가 이게 천사천단 소재라고 하는 중국 시장 이 종목 에너지 2020년부터 이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에코프로 BM을 만든 에너지거든요. 네. 끌게. 저는 상하이 자동차 그룹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숏 1년 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너무 올랐고. 예, 네.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 쳐다보지 말고 오히려 DBI 때 보시고 LG 이노텍 보시고 이게 다 상하이 자동차. 그럼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뭔데? 이게 얘기가 반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금년 연초부터 전 세계 전기차 그 판매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당연히 테슬라죠. 네. 2등이 이쪽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매출 순입니다. 오. 1월부터 현재 9월 말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전 세계 테슬라가 1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부분 주가는 저렇게 급락했는데 매출단의 2등이 점유가 상하이 자동차 그룹입니다. 우리가 5위가 현대차, 기아입니다. 요 두 가지 주가들은 반대로 갔죠. 네. 전 이게 이제 다음 순환, 다음 DBI텍, 다음 LG이노텍이다. 여기서 찾으시죠라는 뭐 부품단을 찾으시든 대형주 단을 찾으시든 그거는 대형주는 거래 대금이 15조가 넘어야 빨라질 거다. 네. 그러면 15조 아래에서는 부품단 밸류체인이 더 빠르겠죠. 중소형단. 그러니까 그거를 차이를 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아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거래 대금이 증가해야만 속도를 내겠구나. 삼성전자가 7만 7천에서 8만 전자 가야 속도를 내겠구나. 대형주들은. 네. 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오히려 만도나 현대위아나 이 뭐 밑에 단의 에너지가 북쪽. 더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거를 아이디어를 잡아서 전략을 짜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급등한 종목들은 제가 효성 TNC 90만 원 이렇게 부러질 거라고 예언까지도 해드렸죠. 네. 다음 타자입니다. 무섭네요. 네. 많이 그러면 오르긴 했어요. 이게 이제 반대. 이게 왜 그러냐? 시장의 권력이 메타버스로 가갖고 오히려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쪽 섹터 종목들 보시면 요새 심지어는 건물을 사거나 지분을 확보하거나 또 요때다 하고 서로들 완전히 뭐랄까 우리들 그래 오징어 게임 설계자 같이 그들만 리그로 야 제3자 유증하거나 오늘 딱 요 밑에 단 보시면 다 여기 지금 벌써 지나가네. 비덴트 500억 규모의 12발행. 12 발행하고 뭐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IOK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다 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어저께 보시면 카카오가 시가 1등부터 10등 사이에 우상향이죠. 네. 요것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 숏입니다. LG와 삼성 SDI, 현대차, 기아. 내수는 이런 쪽에 하시고 이쪽은 오히려 보유자 영역이고 여기도 팔로우 더 맨 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팔로우 더 맨 하십시오. 기업을 보지 마시고 네. 앞에는 뭐 MS CI 뭐 증가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 이게 편입이 됩니다. 카카오페이가 특례로 그런 게 왜 형성됐을까? 파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파워의 에너지가 내년도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를 이제는 그걸 들여다봐야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요거 그냥 단기적인 그 에너지에 빠졌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쪽 보시면 이제 코스닥의 시가 이제 어저께 보면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9조예요. 네. 코스닥이 11조예요. 참 언제쯤 이게 스위칭이 될까가
또 시장의 큰 관건입니다. 아직 답답하죠. 그건 내년도 오면 네. 됩니다. 내년이요? 예. 내년 초면 괜찮을까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아, 일단 정권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타이밍의 에너지가 바뀌어야 돼요. 아. 지금 현재 11월 북크로징 되고 1월 달까지 뭔가 그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에 그것만 기다리시면 이제 바뀌는 거 벌써 그러니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거래대금 보세요. 이 구조입니다. 배 안 떠요. 그러니까 압축화된 전략만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대형주가 거. 못 가고. 예. 네. 근데 벌써 그러니까 대장만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으로 확산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선도주 대장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더 갈 수 있는 건가요? 전 더 갑니다. 어. 근데 문제는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유자 영역이고 이 종목 갖고 계시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똑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에는 SK하이닉스보다 그걸 팔아서 DB하이텍이 더 상대적 수익률이 좋을 테 이랬다면 네. 지금은 이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동할 거는 여기에서 부품단에서 눌림목을 전략을 못 간 종목 찾아내시는 게 더 나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종목들을 볼 때 상승폭의 75% 능선만 지지하면 그다음 고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을 일로 놓고 DB하이텍은 7만 원, LG노텍은 27만 원. 여기 딱 찍고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관리는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럴 때 이걸 기승전 삼성전자한테 물어봅니다. 네. 지금 3일 조정을 했거든요. 7만 2천 원, 7만. 그러니까 6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대 2달 걸렸습니다. 그럼 7만 3천 원과 7만 7천 원을 1개월 걸릴지 2달 걸릴지 3개월 걸릴지 그 에너지를 거기에 따라서 선도주와 후발주의 속도를 대형주의 속도를 이 가늠하시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블랙록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박스에 갇혀서 지네들이 꼬리 흔들게 해갖고 양빵으로 먹는 걸 좋아하지. 네. 확 올라가면 오히려 너무 짧아진다. 이런 것도 타이밍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속도 조절 또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죠. 한 2달간 또 7만 3천 원에서 7만 7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뒤에서 돌리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이런 헤지펀드는 어떤 디데이를 딱 정합니다. 8월 10일 공격 디데이, 11월 10일이 MSCI 판이 이제 딱 나온 날, 맞아요. 이때부터 삼성전자를 삽니다. 아주 그냥 날짜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엔비디아하고 제가 마이크론을 두 가지를 비교해 갖고 엔비디아가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해서 요게 11월부터 뭔가 딱 10월 말에서 11월로 돌아서면서 에너지가 팍 치고 나가요. 네. 이게 연속성이 나오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11월 10일 SK하이닉스 바닥 찍은 날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DB하이텍이나 LG노텍은 엔비디아한테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니꼬로 SOXX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SOX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일텐, 퀄컴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SOX는 5G의 뭐 KMW라든지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보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전략화시키면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할 때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게 복잡하죠. 여기 한번 보시죠. 상대 속도입니다. 네. 그러면 요 10월 달 저점 다 10월 13일이 다 저점입니다. 귀신같이 고날이 딱 저점이에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점 고점이 11% 올랐습니다. 이걸 일로 놔죠. 7배 오른 게 칩스 미디어입니다. 삼성전자 상승률 1에 6배 오른 게 DB하이텍과 LG노텍입니다. 네. SK하이닉스는 30%, 3배 올랐습니다. 이거 상대 속도거든요. 이게 상대 가치 전략, 상대 속도 전략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20% 정도 에너지 줄 때는 여기 곱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눌림목 전략들이에요. 요 상승폭을 일로 놓고 중심을 지지하나. 예를 들어서 칩셋 미디어가 12,000원에서 21,000원이라면 딱 반이 16,0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에요. 예. 그리고 A 테크놀로지 16,000원에서 24,000원이면 딱 중심가 2만 원 초입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삼성전자 순환될 때 요거의 탄력성이 1보단 2, 3이
셀 거다. 트레이딩 하실 때는 요걸 또 참고하시면 네. 전략을 세우시는데 어떨까 네. 이렇게 전략화 시켜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자리대에서의 좀 눌림목 구간에서의 트레이딩으로 삼성전자가 일단 묶여 있을 때 지금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센 쪽에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판이 계속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주셨잖아요. 연말 연초 또 어떤 이벤트에 주목을 하면서 그 판을 준비해봐야 될까요?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인력이 바뀐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벌써 여러분들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한국 투자공 네. KIC 국민연금 이것도 잘 보세요. 대체 투자. 대체 투자 인력이 대거 왜 나갈까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 상당히 이 대체 투자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보다 한 2, 3년 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 예. 네. 여기도 보시면 사람을 들여다보면 10년에서 20년 우수하게 컸던 이거 키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나갈까요? 위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비전문가가 위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책 연골고리에 까라면 까야 되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난 못 살겠다 나가는 에너지가 여기서 생기는데 이 대체 투자 문제가 저는 언제 터지냐? 1년 후에 터진다라고 봅니다. 다음 정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자산 운용사나 각계 지금 장부가와 현실가의 오차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MB 시절 또 거기 뉴스를 자원외교 때 거기에서 정치권 에너지가 들어와 갖고 실제 그 현상에서의 괴리도 때문에 1조 들어가고 1,000억 걷고 이런 현상이 또 해외 투자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대체 투자에서 전문가가 하지 않고 비전문가의 정치 에너지에 했다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우리 대체 투자했던 한국의 연골고리가 유럽이나 미국에 호구 잡힌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 인력들이 다른 데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헤지 펀드들도 11월 말에서 1월 달에 바뀝니다. 벌써 인력이 벌써 그쪽 아는 분들은 저분이 절로 나가 저거가 뭐 이 이동이 앞으로 저는 내년도에는 신형 SOC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요새 현대건설이나 수주를 막 해요. 대우조선해요. 네. 주가 빠져요. 맞아요.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우리 판에 그걸 사주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러면 그쪽에 ETF나 그쪽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쇼치고 그쪽을 그렇죠. 사주겠죠. 네. 그건 내년입니다.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나올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제2의 DB하이텍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 오히려 현대건설, 이 소형원전, 현대로템, 한일, 현대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낫고 네. 또 권력이 어떻게 이동되든 장소만 바뀌는 것 같아요. 지화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부선 지화가 경인선 지화, 예, 그 다음에 삼성역이 구로역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지화와 이런 SOC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과 연결된 기업들도 지금 요새 뭐 동아지진이나 특수건설 계속 흘러내려요. 네, 맞아요. 예, 그것만큼 호재 없습니다. 주가가 싼 것만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쪽은 안 들여다보시거든요. 요새는 그쪽을 들여다보시는 게 그래서 이런 게 권력의 이동이나 자금의 이동,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판세를 펀더멘탈한 측면보다는 저는 판의 이동, 사람의 이동 갖고 오늘은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형 SOC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히려 지금 쉬어갈 때 뉴스가 나왔는데 정말 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럴 때 관심을 가져보는 그 새로운 판에 대한 준비를 해보자라는 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